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4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미 국방부 장관이 2달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사드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반입도 안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매우 격분했다는 겁니다. 그럴만하죠. 이 사드 시설은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대한민국을 지금 보호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미사일이 북한에서 떨어지면은 발사를 하고 쟤네들은 언제라도 발사할 그럴 사람들입니다. 그런 침략적 근성이 있는 나라라는 것은 나라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것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미사일 쏘아대고 시험해두고 온갖 것 다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여기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이 정권 보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쪽에서 만약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서 뭐 핵을 쏘았다 할 때 막을 방법은 딱 하나, 사드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나타난 거는 사드 외에는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떠한 장비로도 안 된다. 이 사드가, 그래서 사드는 어떤, 쉽게 얘기하면은 거기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빨리 감지를 해서 바로 그쪽 지역에서 가서 공중 폭발을 시키게끔 초동 제압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 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 가장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사드가 만약에 중국을 향하게 되면은 한국은 안전하고 미군을 완전 보호하고 한국군을 완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중국이 압력을 넣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미 국방장관이 항의를 할 만하죠. 할 만한 정도가 아니죠. 격분하죠. 그런 이 사드를 보냈는데 다 합법적인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다 그 전 정권에서 다 이렇게 수없이 논의를 해서 한 것인데,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환경 평가를 아직까지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4년간이나 됐는데. 이 장비들을 들여와야 되는데, 그리고 노후 장비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시민단체들, 좌파 시민단체들 길을 메우고, 환경평가라는 이런 또 국가에서는 뻗대기를 하면서 4년간을 이렇게 정말 우방을 놀려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400여 명의 한국군과 미군 400여 명이 진주하고 있는데 아직도 컨테이너 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장비라든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공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일체 통과를 안 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 교체가, 이 사드 발전용 그 기계가 2개가, 발전기가 2개가 있는데 지금 1개가 이미 노후돼 가지고 바꿔야 되겠다고 여러 번 미국 이 사드 기지에서 요청하고 했어도 환경 평가가 안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면 바로 시민단체들이, 좌파 시민단체들이 쫙 깔려서 막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냥 말도 안 되는 환경 영향 평가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 나라가 누구냐? 문재인 정권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한비 장병 400여 명이 말이죠. 아주 열악한 환경. 4년째 컨테이너 박스에서 산다고 하면 자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왜냐하면 이 공수를 헬리콥터로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드를 정식 배치하는 것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서. 어쩌자고 그런 것일까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만이 정답을 알고 있겠죠. 네. 이 국방부가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공사 자재, 이동형 발전기 교체 등을 위한 장비들을 어저께 반입했습니다.
지난 3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투투 회담에서 사드 기지 열악한 생활 여건을 계속 방치하는 것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unacceptable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한 뒤에 2개월여 만에 통과됐습니다. 처음으로.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측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한다고 지금 이 조선일보는 얘기합니다. 이 유영훈 군사 전문 기자가 유명하죠. 이분이 지금 이 내용을 상세 취재를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주기지 한미장병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설 개선, 공사용 자재 또는 물자, 이동용 발전기, 발전기 지원 장비 이런 반입이 처음으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이 관계자는 발전기는 사드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주한미군 성주기지에 2대가 배치된 아까 말씀한 대로 한 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날 성주기지로 들어간 차량은 40여 대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5월 사드 기지에서 발전기와 전자장비, 미사일 등을 반입한 뒤 최대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군 소식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일부 단체의 통제로 열악했던 기지 여건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반입 과정에서 사드 반대 단체하고 주민들이 기지 진입 도로를 막고 경찰과 충돌해서 주민 3명이 다쳤습니다. 이게 군에서 왜 이걸 알리느냐 이거예요. 군에서는 이걸 알렸다는 얘기가 지금 이 언론 보도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있거든요. 군의 작전, 군사 작전은요 알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극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이 또 벌어지고, 그러니까 국방부는 27일 밤 언론과 사드 배치 반대 대구 경북 대체위원회 주민들에게 장비 반입 계획을 미리 알렸다는 것. 이건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욱이가 알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욱 국방장관이 알렸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전기 등 반입 장비 사진들도 이례적으로 미리 공개를 한 겁니다. 아니 검사를 받는 어디 검사 받고 이렇게 군사작전 합니까? 사드에 민감해하는 중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은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독립국가인데 왜 그걸 못합니까? 우리의 방어를. 군 당국은 28일 사드 기지 장비 물자 반입이 사드 기지 정상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밝히긴 밝혔지만 주한미군이 말이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사드 장비를 성주기지에 배치한 것은 2017년 4월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 사드 반대단체하고 일부 주민의 반발로 장병들의 생활 필수적인 막사 공사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막사가 없는 이 군 정말 방어하는 최첨단 방어하는 사드 기지 얼마나 미국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도 표현 한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처음 숨통이 트였는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미국 측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에 민감해하는 중국을 의식해서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 하는 의심까지 제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이 사드를 갖다가 이렇게 방치를 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만이 아는 정답이 있겠죠. 현재 성주기지에는 한미장병 400명가량, 아까 제가 얘기했죠. 400명가량 주둔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전기나 상하수도 생활기반시설도 영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병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4년 동안이나 지금 불편하다는 그것이 계속 노출이 됐습니다. 아니 몸도 제대로 씻을 만큼 물도 충분치 못하고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 이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공수해서 나올라오는 것만 해서 먹고 그러니 2018년 이후에 답보 상태에 있는 사드 부지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이거 내린다 하면 이것이 안 됐다 하면서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문재인 4년 동안 미뤄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임시 배치에서 정식 배치로 전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아직 구성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너무 많은 거죠. 아니 환경평가협의회도 구성도 안 됐으니까 환경평가 때문에 안 된다, 영향평가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그런 말들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100% 이해가 안 되죠. 이날 장비 반입은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장비 반입 계획은 물론 사진들까지 미리 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국방부 반입 전날 27일 밤에 내일 시설 개선 공사용 자재와 물자, 발전기, 지원 장비 이런 수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는데 참 보면 발전기라든가 지원 장비 사진 이것도 일부러 공개를 한 겁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말이죠. 지난 5월에 한밤에 기습 수송 작전을 통해 가지고 사드 기지 노후 미사일하고 장비 등을 교체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반입될 장비 사진까지 미리 딱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방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27일 밤 반입 계획을 사전 통보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아니 국방부가 작전을 하는 데가 이 군은 작전 아닙니까? 여기에 사진까지 다 일일이 장비들을 공개하는 이 국방부, 이 서욱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예? 서욱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예. 군사작전을 갖다가 왜 공개를 해야 됩니까? 발전기 등 장비 사진은 주한미군이 우리 측에 제공해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종전에 국방부가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장비 반입을 시도하다가 사드 배치 반대 대책위원회 측과 잇따라 충돌하니까 대규모 장비 반입에 앞서 미리 통보하는 것 이게 사실상 정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동맹국의 모양이 이런 모양입니까?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의식해서 미리 공개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 않느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측이 많습니다. 지난해 5월에 사드 장비 반입 전에 중국 측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군사 주권을 포기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었는데 당시 중국은 사전 통보를 받았는데도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느냐. 사드에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말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방해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반발했습니다. 이 반발은요. 한국이 자초한 겁니다. 이 정권이 자초한 겁니다. 이 나라는 군사 주권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방부에 이런 이례적으로 이렇게 싹 까버리는 조치에 대해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 사실상 사드 성능 개량을 언급한 데 따른 확대성을 경계한 것이다 라는 해석도 나오긴 나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사일 방어청이 세 가지의 특정한 역량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중이다. 하나는 이미 여기 한국에 있고 다른 두 개는 올해 배치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사드 원격 발사 등 3단계 성능 개량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중국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국방부가 사전에 이 성능 개량과 무관하다 하면서 성능 개량된 게 들어간 게 아니고 이런 발전기, 노후 발전기가 들어갔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장비 사진까지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전문가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드 반입 계획, 사진 사전 공개는 전례 없는 조치다. 중국 눈치 보기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방부 또 관계자는 이번 반입은 중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이 정권의 말은 도시 국방부든 어디든 믿기가 상당히 거북하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방어를 갖다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만약에 미군이 철수한다든가 하는 날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절반 정도는
이민 갈 것이고 절반 정도는 결사항전할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 정권은 정권 일부의 생각이 대한민국을 헌법을 덮을 수는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은 그냥 버튼을 한 번만 딱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엄지는 보실 때마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활성되는 또 한미동맹으로서 국가안보가 튼튼해지는 그리고 생산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장 이 속에서 환호하는 내일이 반드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네, 야권 단일화 대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단일화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야권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그거는 역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